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12B 지금 시작합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일 앞으로 다가온 뒤에 유권자들의 표심에 대한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이게 성사가 됐죠. 두 번째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재명 후보가 밝힌 개헌 등 정치 개혁에 대한 문제가 유권자들 사이에 어떤 표심으로 작용할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전격적으로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냐면 지금까지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의 비율이 한 55% 안팎으로 정권 유지의 34% 정도의 지지를 압도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단일화일 수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6일 전부터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선 여론조사는 상당한 의미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에 오차 범위 내에서 박빙으로 나타나는 여론조사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의 여론조사는 안철수 후보가 포함되어 있는 여론조사였습니다. 근데 이 다자구도 측면이 사실상 양자구도 측면으로 됐습니다. 물론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후보도 후보직을 사퇴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는데 그 여파보다는 그 파장보다는 사실은 정권 교체에 앞다퉈 다투었던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누구를 찍어야 될지 고심하던 유권자들에게 상당하게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이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됐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정치개혁이란 이슈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다당제 형태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위생정당이란 부분을 없애서 정의당의 표도 좀 얻고 국민의당의 지지자들도 제3지대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지를 보여주고, 이러면서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재명 후보가 선방을 날렸는데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국민의힘이 한 타임 놓쳤다, 이러한 이제 평가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정치개혁에 대한 이슈를 압도할 수 있는 게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할 수 있습니다. 표심이 상당하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유리한 측면으로 흘러간 건 아닌가라는 분석을 내놓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것은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안보관과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국가 운영 자체가, 이런 것을 좀 보여준 건데요. 우리나라 6.25 전쟁을 김일성이가 일으켰지만 뒤에서 다 지도한 거는 사실상 1950년 6월 25일 날 이전에 소련이죠. 그 당시는 소련이었는데 소련이 뒤에서 다 배후 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기습 남침을 당했는데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안 할 것처럼 비추다가 훈련만 하는 것이다, 이러다가 전격 새벽에 진입을 하면서 지금 수도까지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근데 전쟁이 좀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생겼습니다. 이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는 평화에 대한 부분 이슈, 외교력을 하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이제 윤석열 후보는 말로만 하는 평화는 전쟁을 촉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힘에 의한 평화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선제 타격론, 뭐 이런 북한의 핵에 대한 선제 타격론 이런 것도 하면서 상당히 공방이 심해서 진영 간 이제 논란이 됐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유권자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있었는데, 우크라이나를 침략 당하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유권자들이 과연 어느 후보가 더 국가 운영을 제대로 이끌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다고 봅니다. 저는 좀 살짝 한 발짝 뒤로 생각해 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정치개혁에 대한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치고 나가면서 박빙 승부수를 예고했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는 상당히 윤석열 후보로 좀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료가 되지 않고 이런 상황이 좀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도 윤석열 후보가 약간의 우위를 좀 가져가는 선거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S부장은 조심스럽게 진단을 해봅니다. 지금의 그 코로나19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에 대한 공포, 이것이 선거 표심에 작용하기보다는 앞서 말한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하게 제20대 대통령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좀 더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여러 상황이 조성됐다고 봅니다. 유권자들은 내 편은 소중합니다. 주권자로서의 당당한 표시를 3월 9일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3월 9일에 하시기 어려운 분은 4일, 5일, 양일간 이루어지는 사전투표에서 주권자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행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